여러분의 가게를 홍보하고 싶다면 오히려 홍보 영상 말고 를 찍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온라인 마케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도 쓰고 돈도 썼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활용해서 내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고민들 전부 다 해결되실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1.5배속으로 보시고요. 바로 시작해보시죠. 카페 브이로그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유튜브로 홍보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페라는 게 워낙 우리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라서 그런지 대부분 브이로그도 몇만에서 몇십만까지는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트래픽에 기반해서 본인의 가게를 홍보하는 채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런 사례처럼 여러분의 가게를 홍보하고 싶다면 오히려 홍보 영상 말고 흥미있는 일상 콘텐츠를 찍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홍보물처럼 보이면 오히려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 될 테니까요. 하나라도 더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흥미있는 콘텐츠를 찍어보고 그걸 여러분의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 나아가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방문한 고객에게는 간단한 서비스라도 드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그 고객들은 다른 일반 고객들보다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결국 왜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첫 고객을 데려오고 또 오고 싶게 만들지, 이런 요소를 고민해 보시면서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의 홍보는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유튜브에서 홍보도 되면서 여러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 볼게요. 관련 콘텐츠 중에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보기 위해서 저도 50개가 넘는 채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콘텐츠 주제를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쿡방처럼 디저트나 음료 제조를 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는 먹방, 쿡방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항상 인기 있는 주제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도 좋겠죠. 매일 하는 일에 촬영만 추가하면 되니까 콘텐츠 고갈에 대한 부담도 적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쿡방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 노출 촬영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일명 BTS 콘텐츠라고 하는데 비하인드 씬스의 줄임말로 여러분 카페 운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보는 형태입니다. 카페 운영의 일상, 메뉴 개발 과정, 직원들의 이야기 등을 공유하면서 인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콘텐츠죠. 여기다가 고객 참여 이벤트 같은 걸 추가해보셔도 좋은 홍보성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길이가 긴 형태의 카페 브이로그 콘텐츠입니다. 풀버전으로 길게 만든 영상도 인기 있는 걸 보면 카페에서 일하는 영상을 힐링 목적으로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카페 ASMR 영상도 그런 수요가 꾸준히 있다면 우리도 도전해볼 만하겠죠. 네 번째로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영상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를 일부 공유하면서 업계 관계 사람들을 여러분의 구독자나 팬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요즘은 홈카페를 개인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청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만약 기존의 레시피를 공유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새로운 레시피 개발 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거예요. 반대로 꼭 성공한 레시피가 아니라도 실패한 레시피에서 배우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 그런 실수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콘텐츠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더 확고한 팬으로 만들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사용하는 장비, 운영 노하우, 기계 사용 방법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런 시청 수요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 카페 창업이라는 주제로 문제 해결 콘텐츠를 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카페 운영 중에 겪는 일반적인 문제들로서 가격 결정, 메뉴 선택, 고객 서비스 개선, 효율적인 운영 방법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거나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면 되겠죠. 이런 콘텐츠는 다른 카페 운영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브랜딩하기도 쉬워질 거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겟을 좁혀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앞서 말했던 콘텐츠를 모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콘텐츠를 다른 카페 운영자나 업계 관계자에게 노출할 목적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들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찾아오도록 만들 것인지 여러분이 운영하는 형태를 고려해서 콘텐츠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렇게 타겟이 정해지면 앞으로 콘텐츠 방향을 집중하면서 홍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타겟 시청자들이 내 영상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영상 제목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조사했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가상 콘텐츠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타겟을 명확하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콘텐츠는 누가 보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홍보 전략도 어렵지 않게 세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튜브에 관한 유익한 정보나 팁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적당히 바라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바라면 방법이 보인다.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방법이 되고 좋은 결론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유도노의 TK였습니다.